최대 50만 원의 쿠폰을 준다. 저희가 준비한 상위권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20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많게는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의 부담이라고 하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추경을 하는 점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준비한 이 화면일 겁니다. 그러면 이 대규모 추경과 소비 쿠폰 누가 언제 얼마를 받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위 10%가 한 500만 명 정도 넘는데 1차에 15만 원, 총 15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 4,296만 명은 두 번에 나눠서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을 받고 가장 차상위 계층은 총 합쳐서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많게는 5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걸 7월 중순에 첫 번째로 주는 민생 소비 쿠폰, 이걸 넉 달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쿠폰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재명 대통령 이 취지는 결국은 이 경기를 살리겠다, 소비 진작을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죠. 내수가 상당히 얼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내수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들도 있지만 플러스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소비 쿠폰이라고 하는 건 지역에 있는 본인이 발급받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면 다 국고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역의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또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개인들도 본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얻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수 활성화의 기본을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상권을 살려서 경제가 돌아가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이 또 돈을 벌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도 이익이 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로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내수 경제 활성화, 내수 경제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내가 어느 대상인지를 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씩 받는지가 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죠. 이거 다음 달 중순 안에 1차 지급이 돼 있고 전 국민에게 주는 건 맞아요. 적게는 15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그러니까 올해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름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뭐 경제통이다. 근데 이게 이미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뭐 기본소득 좋고 누군가가 소비 쿠폰 받는 거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게 국가의 부채와 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 국가 이 부채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만큼 이제 재정을 통한 뭔가 경기 부양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1,400조가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30조 원에 대한 개인적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국민 전체로 본다면 꽤 많은 돈이 30조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과연 국민들이 또 소비에 쓰느냐? 그래서 아마 이제 4개월 이내에 뭐 소비를 쓸 수 있도록, 예전에는 사실 이걸 가지고 뭐 학원비도 내고 뭐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소비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좀 이제 보완이 돼서 이제 아마 4개월 이내에 소비 쿠폰에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이제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당장은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 인플레라든지 이게 또 대규모 돈이 뿌려질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 그다음에 KDI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게
뭐 당선 축하금이냐 뭐 이런 또 비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돈을 풀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 전체 국가 채무가 또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국가 채무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확장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가 넘는 국가 부채가 쌓여졌는데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는 얼마나 쌓일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근데 최 교수님 하나 더요. 이게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 표 모여라 기본 시리즈도 있고 기본소득, 지역 화폐 이게 시작일 수도 있어서 이게 대략 따라져 보면 20조를 뭐 더 푸는 거고 4인 가족으로 쳤을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시작이고, 만약에 이걸로도 내수 경제가 활성화 안 되면 더 돈을 풀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국가 부채는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증가를 했었어요. 그때는 돈도 주지도 않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돈 풀지도 않았는데 증가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수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게 일정 부분 돈을 물론 줄여서 안 쓰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잘 사용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지급이 돼서 만약에 경제가 우리 내수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만 하면 예.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게 돼서 또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요.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 이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풀리도록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장 더 많은 돈을 투자할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게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상 외교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첫 번째 민생 경제 살리기 카드를 던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